그래서 나는 문명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분화, 개인화, 합리화 의 과정을 겪어서 문명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죠. 인류가. 중세서부터 오늘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를 빠져나올 때 공동체라는 커뮤니타스를 라틴어로 소케타스로 바뀝니다. 이때 인간이란 무엇인가죠? 커뮤니타스는 하나의 신념, 하나의 믿음,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명령만이 통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럴 수 없잖아. 다양한 신념, 다양한 취향, 다양한 해석,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키에타스로 바뀐 거죠. 여기서 본격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이 탄생한 거죠. 개인이 탄생하자 이제 질문이 더 발달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 인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란 실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실현해야지 다른 사람 걸 가지고 꾸져다 마치 자기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실현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 자기 스스로 그걸 찾는 길도 알려주지 않아. 무조건 다른 사람을 때려 눕히고 집 밖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기면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실현할 때만이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갖도록 인류가 발전해 왔어요.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 물리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을 익혀야 돼요. 생각하는 법이죠, 이게. 개념화 기술이란 뭘 개념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이렇게 발전해 오는 문명의 길을 걸어왔던 인류는 오른쪽에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를 알면 쉽게 더 이해가 됩니다. 문해혁명, 종교혁명, 과학혁명, 시민혁명, 시민혁명 시대의 산업혁명이, 시민혁명은 프랑스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전체 퍼져나갔고,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대륙으로 퍼져나갔죠. 자본주의 혁명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자본주의가 모든 인간을 착취한다는 것을 알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자유 하다 보면 자유가 말살된다는 사실을 알고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보존적 자유주의, 시장 경제 파트로 빠져서 오로지 무한의 자유 속에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코노믹 머신을 만들어낸 거죠. 인간의 상상 속에서. 그래서 그것만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돈벌이 기계로 나아갔는데, 이거에 대한 지식인들의 반성이 있었던 거죠. 앵글로색슨 모형과 게르만 모형에서 똑같이 그랬습니다. 앵글로색슨 모형에서는 초기에는 대단히 온순한 시장 경제였는데 1980년대 이후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와서 옛날 고전적 자유주의 시장 경제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아주 철저하게 합법적 그 휘플기 노릇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죠.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자유주의라 해서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에서는 삼인주의적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해 왔어요. 물론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고 그랬지만, 오늘날 그래도 그나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또 북유럽 이런 국가들이 삼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역사적 맥락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한 측면에서는 개념화 기술,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 물리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을 빨리 계속 익혀가야 됩니다. 누가? 시민들이. 이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시민들 스스로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댓글 읽어보고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지, 이런 걸? 배운 게 아니야. 그냥 누가 떠드는 걸 계속 그럴듯하게 떠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선 그게 정답이네.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게 정답이 없다니까? 각자 자기가 스스로 납득이 돼야 돼, 그거를. 내가 여기서 강의한 내용을 내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걸 가지고 진짜 이게 그래? 하고 찾아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진짜 그렇다면 그거를 기초로 여러분들이 그 위에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를 찾아보고. 내가 헛소리 할 수도 있잖아. 찾아보라니까? 진짜 그런지. 1, 2차, 3차,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항상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조립 라인이죠. 이 조립 라인을 mass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centralized command and control system이죠. 중앙 통제에서 명령과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 기계 장치들이 조립을 해 나가는 라인에 따라서 반제품과 완제품을 만들어서 공장을 떠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자동화되어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는 스팀 에너지로 그렇게 한 거고 전기기관 같은 걸로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그렇게 한 거고 3차 산업혁명은 전자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동화의 깊이에 따라서 나눈 것인데 그 자동화의 계기가 된 것이 하나는 스팀 엔진이냐 아니면 전기냐 아니면 전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구조 내에서 변화된 거죠. 자동화 시스템이니까. 점점 자동화됩니다. 인간의 노동이 줄어들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 산업혁명과 전혀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운동장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personalized production, 개인 맞춤형 생산, 그러니까 decentralized, 중앙이 없어요. 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 organization, 그런 societ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노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이런 변화에 응축된 혁명의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구조 내에서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구조를 다 뒤집어 엎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된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빙산 모형을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맨 밑에는 철학과 문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수준과 문화적 수준을 뒷받침해서 일어나는 것이 과학기술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빙산 위에 우리가 보이는 빙산 꼭대기에 이런 과학 기술과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제품이 만들어지죠.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과 도구가 눈에 다 보여요. 공장에서 만들어지니까 다 보이죠. 거기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수입하다가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 선진국에서 만든 걸 수입하다가 우리가 거기를 조금 더 개선하거나 뭔가 껌딱지라도 하나 더 붙여.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 먹습니다. 중국에다 팔고 동남아에도 팔고 선진국에도 필요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선진국에도 팝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개념화 기술을 다 습득해서 서양에서 만들어진 개념화 기술들을 그대로 습득해서 이렇게 했어요. 어딜 주로 습득했냐면 이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은 별로 습득하지 못하고 물리 현상에 대한 개념화 기술을 습득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더 조금 보완하고 더 좋게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독일도 수출해서 먹고 살고 우리도 수출해서 먹고 살아요. 수출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 살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출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얘네들도 똑같이 아이스버그에서 보면 맨 밑에 철학과 문화를 기반으로 그 위에 과학기술과
가치관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과 기술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학 기술 가치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식의 과학 기술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서양 애들이 선진국이 우리보다 과학기술 문명이 앞선 나라들이 지금 디지털 혁명이라고 했잖아요. 디지털 파워라고 했잖아요. 미케니컬 파워가 아니라 디지털 파워로 인해서 이것이 이 밑으로 들어갔어요. 안 보이는 데로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다 위에 있었거든. 다 보여. 빙산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다 보여. 그러다 우리가 고쳐가지고 가서 다시 만들어서 팔면 됐어. 근데 이게 밑에 들어가 있어. 그 기술과 도구들이 다 어디가 있어 지금. 안 보이는 데 들어가 있어. 이 유튜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기만 하지 실제로는 이거를 어떻게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뭐야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과거에 눈에 뻔히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수면 아래에 들어가서 잠식되어 있어. 그들의 철학과 문화가 과학과 기술과 가치관과 도구들이 다 싹 일체화돼 있어. 붙어버렸어. 그걸 수입하려면 수입할 수도 없어. 유튜브를 어떻게 수입해? 우리가 쓰는 것뿐이야. 우리가 쓰면 이 수입이 다 어디로 가? 유튜브로 가는 거야. 구글이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산업이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지금 라인 사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라인 사태에 일본 기업이 지금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뺏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억 명이 쓰는 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네이버가 그 주인으로서 그걸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본이 뺏으려고 하는 거죠. 왜? 흉내를 못 내. 걔네들이 흉내를 못 내는 거야, 이게. 우리가 흉내를 못 내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냥 잠식되는 거야. 이건 왜 그래? 우리의 철학과 문화, 우리의 가치관과 과학기술과 그 도구들이 우리 속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못 만들어냅니다. 내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나는 뻔히 보이잖아,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이 길을 열어줘야 돼. 창의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어. 뭐가 새로운 게 오면 자기네들이 못 보던 거 아니야. 이 기득권층이 못 보던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하게 해.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디지털도 아니 디지털 인프라는 그 김대중 때 제일 먼저 깔았어. 그런데 실제로 디지털 파워가 있나? 우리가 지금? 디지털 파워가 없잖아. 이게 다 디지털 파워거든. 너무 한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